네,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키움 고객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항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저는요, 네. 오늘요, 어저께까지 뭐 7일 연속 빠진 데다가요, 최근 네. 열흘 중에 9일이나 빠졌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우리 심리지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열흘 중에 몇 번이나 빠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심리지표 이거 바닥이거든요. 네. 예, 이거는 거의 불법이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도 살길래 네. 기술적 반등 될 줄 알았어요. 앞에 한 시간 반,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 10포인트 뭐 이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10시 넘으면서 조금 얘기하시더니 지금 네. 드디어 코스피가 마이너스 반전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게 이제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년 연속으로 감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2년이죠. 2012년도 실적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 실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2년도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코스피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2012년도가 11년도 그때보다 이제 높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빠졌다라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니까 뭐 이때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2012년도보다 그러니까 11년도 실적이 제일 좋았고 12년도에도 감익을 했고 13년도에도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점점점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전년대비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2011년 이후 11분기 전 수준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신 예.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IM 쪽, 스마트 기기 쪽에 그동안에 2, 3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던 거는 하나의 보너스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이다. 그렇죠. 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2011년도가? 아니요, 최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히 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아니라 미국의 한 증권사 얘기가 그 친구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증권사인지 제가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까먹었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이 아무리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15조나 되는 돈을 아무데나 쓰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25조나 되는 돈을 쓰면서 반도체에다 베팅을 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개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화. 근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쓴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됐나요? 스마트폰 쓴 지 사실은. 저요? 예, 10년 되셨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한 5년 됐죠. 5년 됐잖아요. 저는 근데 빨리 썼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국내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급률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파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듯이 이 웨어러블 기기도, 이 스마트 기기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어떤 정책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새로운 시장이 곧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승원 대표 말이 진중하면서도요. 네네. 이승원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웨어러블 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일주일, 이주일 전만 하더라도 웨어러블 기기를 누가 써요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좀 시각이 좀 바뀌었네요. 제가 아주 그 시각을 바꾸는 데는 손바닥 쥐듯이 아주 쉽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누구나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저에 대해서 제 친구도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상가집에 2군데나 갔어요. 근데 이제 한쪽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호상 성격이고요. 한쪽은 안 좋은 쪽이에요. 말하기도 제가 어저께 최근에 며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상가를 갔는데 거기 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애들이거든요. 한 동네 출신 애들인데 하는 얘기가 저보러 이학령이 너는 정말 팔랑귀다 얘기하는 거야.
정말 제가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죠. 네. 어쩌면 팔랑귀인데 좋게 네. 얘기하면 유연성 있는 사고. 이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좀 생각 자체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성훈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멘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건 자기가 모르는가 현실적으로 바꾼 안 바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어저께 바로 24시간 전까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이오페는 잘 알아요. 네. 아이오페 다들 아시죠? 네네. 시청자분들 아직도 모르신 분 계실 겁니다. 네. 솔직히요. 네. 남성분들 관심 없으신 분 많아요. 에어쿠션 모르신 분이 많아요. 네. 여기 지금 오늘 1,500분 계시는데요. 1,500분 중에서 아마 모조 에스핀 네. 네? 아시는 분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모조 에스핀의 말의 유래까지 제가 알아본 사람이에요, 제가요. 왜 모조 에스핀인가?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저께 말하면서 우리 존경하면서도 정말 제가 최고의 대한민국 여성 앵커라고 제가 킴주권에 와서 얘기하는 속으로 제가 딴 애가 있어요. 딴 친구가 네.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장애라 앵커인데요. 장애라 앵커 얘기 들으면 모조 에스핀 M자가 들어가는 의류가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연이라는 걸 딱 집어넣거든요. 네. 최상단했어요. 진짜로 최상단했어요. 제가 본 한 칼럼 중에서요.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유연성의 시석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잠깐 조금 더 얘기할게요. 미국 얘기해드리면은요. 미국은 오늘 경제지표 이렇게 때깔 나는 게 없었어요. 의미 있는 게 없었고요. 실제로 보면 M&A 관련된 얘기. 근데 최근에 보면 하나가 시장에 이러다 보니까 M&A가 많은데요. 오늘은 기업 분할, 지난번에 이베이의 분할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HP의 분할 소식, 기업 고객과 어떤 제조업 쪽 이런 쪽으로 바꾼 거예요.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HP, 그 프린터 쪽으로 바꾼 하나 나눴는데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우리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 두 군데 합치는 게 나오면서요. 또 인사병 얘기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3분기 실적 네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나오는, 오는 날 나오는 알코아 실적부터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억눌렀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한 것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오늘 한국경제에서 뭐라고 커멘트가 나오던가요? 삼성전자가 한국경제 볼 리가 없죠. 아직 안 하니까.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이거 자료 준비하느라고 다른 방송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조 1,000억 원 정도? 4조 1,000억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4조 언더가 나오느냐로 이제 그 기준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4조 1,000억 원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4조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갤럭시 S5가 마킹한 숫자라면은 이제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쪽은 갤럭시 노트 4가 마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2조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마트폰 쪽이 2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이 한 2조 4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1조 6천억 정도밖에는 못 벌었다는 얘기니까 4분기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한 3% 이상 그 급락을 했거든요. 4% 가까이 빠졌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그런 일반적인 얘기 이슈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잠시 후에도 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8개 정도 증권사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당연히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본 바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은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 약세 요인이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워치해왔던 애널리스트 또 유명한 사람 몇 명 제가 직접 통화하는 걸 듣고 우리 방송에 출연 연결해서 들어봤더니 삼성전자의 기존 전략 전술에서 바뀐 건 없는 것으로 자기는 이해한다. 기존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을 거기다 숟가락 얹어서 발표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약간 더 복잡한 얘기를 들어갔는데 저는 실제로 이해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성훈 대표 알지 모르겠는데요. 캐파 증설이 문제잖아요. 더 늘어나서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뭐 12에서 19%씩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고 복잡해지면서요. 실제 캐퍼가 생산량이 줄어든대요. 뭔가가. 그렇죠. 웨이퍼 투입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거 줄어드는 만큼 회복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일부 애널리스트가 얘기해도 그 얘기 해주세요. 그 17라인에 대한 증설 얘기를 갖고서 이제 그 증설이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화성 17라인에 대한 쪽을 갖고서 이게 증설이다 아니다인데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그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웨이퍼 투입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해주기 위한 정도의 증설이 17라인에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증설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증설에 대한 이슈가 정말 이제 부각이 되려면 2017년도 이후 18년 정도가 돼야지만 좀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김기남 사장이 얘기한 대로 증설 어떤 라인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센치가 움직이는 시장이지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물품목을 생산할지 확정된 바 없고요. 2017년 말부터 하니까요. 지금 보면 일단 큰 덩어리에서 애따 보십시오. 네. 높으신 분들은 삼성도 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가 일단 첫 번째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네. 삼성이라는 데가 그런 게 계획이 없겠어요.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주는 정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이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제만큼은 아니고 좀 대부분이 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결국은 피가 섞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직접 삼성 형들이 지분이 들어와 있는 거가 우리 새끼잖아요. 네.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엊그저께 본인이 얘기했던 거 있죠. 네. 제가 잘 맞춰. 뭐요? 뒤로 맞춰 아침에 SF 얘기하지 않았어? SF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근데 저는 거기다 숟가락만 얹었잖아요. 지분이 들어와 있다. 네. 근데 이게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검사 장비 쪽 아니에요, 그게요? 네, 뭐 그쪽 연결돼 조금이랑 장비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리 가장 핵심적인 거 원익이 네, IPS요. 동생이지 실제로 보면 네. 실제로 작년에 CB 전환을 통해서 딱 들어온 거 얘네들이 네. 들어온 거 삼성이 지분 들어온 게 8.6인가 8.7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 계열사 두 군데가 들어있죠. 삼성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나 두 군데 들어있을 텐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들은 뭐 제일 호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갈 찬스가 있다. 다만 역설적인 것도 며칠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 코너입니다. 3개월 베스트를 하셨어요. 이게 3개월 베스트를요. 제가 알기에는 4, 5개를 연속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 6개월 연속으로 3개월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쉽게 상반기에는 들지 못하셨지만 지금 이 추세로 본다라면은 연간 베스트가 지금 가능한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재미없어질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3개월 베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코너에 자주 등장을 하셨었죠. 최근 들어선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죠. 네, 키워드림의 직접 한번 해주세요. 키워드림의 어떻게 보게 되면 1호 산증인 그렇죠. 네. 지금 키워드림에서 아마 가장 역사가 오래되신 분이 아닐까. 지금 팀장님하고 같이 그 맥을 같이 하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제가 이제 들어서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춘하신 전문가다.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장세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계속 혼자 하시니까요. 좀 외롭지 않으세요? 아직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네. 회원들이 잘해갖고 1등하니까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회원들이 잘해요. 회원들이 잘했다고 하시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권주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트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뭔가 있었던 거야 또. 그렇지. 그죠?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처음에 베스트를 한 이유는 네네. 대우증권을 대우증권이셨잖아요. 네. 대우증권을 네. 제가 여기서 화면 좀 천원 K에서도 했고 네네. 그래서 몰빵했어요. 제가 시작이다. 그런데 뭐 줘서 많이 들어갔고 시장 별로 안 갔을 때 네. 대우증권이 물론 딴 증권사 더 많이 간 거 있어요. 대우증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어. 네네. 이때부터 수익 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유지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된 것 같아요. 조선주 그 증권을 한번 그때 한번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로 주로 매매하시는 업종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최근에 보면 네. 지수가 9월 달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위험 관리했고 왜 9월 달이 안 좋냐? 네. 보시면 여기 이제 9월 초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여기 고점 찍고요. 네. 이게 상승 파동이면은 정고점을 갱신해서 위로 가야지, 그죠? 그렇죠. 거기서 얻어맞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점 얻어맞고 추세를 깨잖아요, 그죠? 추세 깨는 것은 하방을 틀겠다는 거예요. 하방 가고 반등 나면 도로 깨지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좀 예상보다 많이 깨졌지만 그래서 네. 9월 달은 9월 달 역시 보수적이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단계라고 저는 또 생각했고요. 네. 9월 달.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천연케에서 제가 뭘 집중적으로 관심을 뒀냐, 제가 네. 이거죠. 네, 타이거 합성. 저기 그 중국 A300, 300 우량 종목. ETF를. 저기 그 우량 300 종목에 대한 지수 뭐라 그러죠? 같이 이제 따라가는 지수예요. 근데 레버리지 움직이니까 보통 지수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중 여기서 몰빵 시켰어요. 거의 60% 이상. 네. 그래서 여기 9월달 거의 월말에 집중적으로 갖고 있으면 올랐어요. 여기서 관리를 했고. 네. 비중 60% 이상 했으니까 다른 종목 깨질 때 안 깨지고 벌었으니까 또 9월달에 1등 했죠. 이제 거기에 주의했다. 9월달은. 지금 들어가신 게 차이나.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더 오르더라고. 지금 들어가셨던 ETF가 뭐죠? 차이나. 204480이라고 타이나 네. 합성. 보시면, 그지 미래에셋 ETF인데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A 시장의 300개 우량 종목을 이거 따라가는 지수. 그거를 레버리지 2배 움직이는. 네. 그래서 지난 한 일주간은 중시장이 쉬어서 거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팔았는데 계속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집중적으로 들어간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 조금 몇 프로 더 오르면 그게 큰 수익이거든요. 다른 것은 안 깨지고. 그래서 9월달 또 이걸로 제가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조금 뭐 시장 깨도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다 팔았어요, 사실. 팔았는데 또 기회 되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최근 들어서 하여튼 잘 올라가는 주식을 핵심적으로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시는데요. 여러 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거의 전 종목을요. 실적 나올 때는 실적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냐 아니다라는 거를 가장 중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이번 달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하자. 이번 3분기가 시작인데 보고 계세요? 지난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5%도 안 돼요. 그 3분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또 뭐 게임 쉽죠. 좋아져 3%라도 3% 이내만 매매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모멘텀 얘기하는데요. 너무 고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예상되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특별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건 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도 좀 있거든. 그건 조심해야죠. 그런 건 조심하고 모멘텀 있는 주가라도 그렇지 않으면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 이게 뭐예요? PER. 기본적으로 10배 이하. 저는 5배에서 7배를 선호해요. 그리고 PBR은 1배 이하 최소한. 0.5에서 0.7배 그런 것들 찾아내서 저점 매수한다. 그런 것들은 지수 깨져도 별로 안 깨지거든. 요즘 혹시 위험 관리. 찜해 두는 종목은 없으세요? 찜해 두고 계신 거? 지금 저기 실적 좋은 것도 실적 좋은 것도 좀 또 꺾이는 상황이에요. 좀 시장 전체가 또 꺾이면 먹을 확률이 적거든요. 실적 좋은 것도 좀 깨집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있고요.
타이가 없으면 건 우리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네네. 저희 네, 중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네네. 그제 이것도 지금 안 사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또 찜한 종목이라니까 네.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뭐고 숨겨놓은 거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예, 그걸 한두 개라도 털어주셔야지요. 자, 저 이런 것도 봐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건 뭐예요? 코세프 달러 선물. 자, 시장을 많이 보시네. 지금 그 ETF를 활용해서 그 글로벌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눈치채셨네. 네. 저는 그거 합니다.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거예요, 당분간. 그렇다고 해서 달러 선물이 급등하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갈까? 글쎄요, 모르죠. 그것도 떨어지는 달러 선물이 138, 230. 예. 거래는 잘 돼요? 거래가 잘 됩니다. 않은데요. 그래도 많이 될 때는 30만 주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중간중간 호가 차이가 많이 널널하거든요. 근데 현상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 따라서 호가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 여기 호가창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8만원 바로 팔고 싶은 자리에 몇천 주씩 다 있다고. 이제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이고, 과도하게 움직이면은, 매도할 종목, 물량 충분히 있다. 근데, 달러 강세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강세가 갈 수밖에 없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살짝 반등을 했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다. 달러 강세는 어쩔 수가 없다. 앞으로 수년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가 장기간 돌파하려고 하는데 밀리면 찬스죠. 지금 당장 사세요가 아니냐, 그죠? 요거 밀려 사도 된다, 이거죠. 기다리는 거죠, 때를. 자, 이런 것도 노립니다. 기다려요. 코세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증권이 인수한 우리자산운용의 그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선물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투자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야, 달러 강세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시장 어떻게 해야 되니? 해서 대안을 찾아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숨겨놓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해수례니까 하나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제가 딱 알았어요. 보니까 장세 전문가님이 1등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각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또 1등 하시네. 이번 달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이게 보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는 장기 전망은 못해요. 근데 이번 달은 지금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도 좀 해봤잖아요. 아실 텐데요. 이거는 장세 전문가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ETF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웬만한 분들은요, 처음 얘기하면은요, 이걸 못 사요, 지금요. 이걸 내면 안 되거든요. 이왕 오픈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어제 시장 되게 안 좋은데 제가 월말에 9월 말에 현금화를 60% 했어요. 그러세요? 1월 초에 20% 돼갖고 현금 80%. 제가 여기서 청약회 여기서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현금화까지 자유자재로. 현금 했어요. 현금화 자유자재, ETF 해외 투자까지. 그럼. 진짜 맞아요. 요즘에. 근데 어제 늦게 가시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더위즈 게임이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반기 신작 게임이 기대가 된다는데 그림이 좋았어요. 21선 우상향에 딱 이틀간 정고점 딱 얻어맞고 21선에서 딱 양봉 나오는 모습에 그래서 어저께 20% 들어갔거든요. 시장 안 좋아도 이놈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는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웬만하면 게임을 추천 안 하는데 삼성증권 추천하더라고요. 자,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8.7. 자, 그러면 우리 회원한테 뭐라 그러냐? 절대 매도하지 마라. 오히려 더 사라. 7, 8% 올랐는데요? 보유. 왜냐? 보통,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통,
하락한 만큼 추가 상승하면 얻어맞을 자리고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고점 돌파할 때 한번 밀려주고 가는 건 정상이라고. 그러면 고점에서 쓱 밀고, 자, 여기서 보시면, 그죠? 고점에서 한번 얻어맞는 건 정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림이, 자, 여기서 보면 장기 라인이 밑에 깔렸죠. 그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어요. 장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때도 얘기했네. 89선, 20주선이에요. 그죠? 이게 우상향에 가는 종목. 이게 정배율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21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5선 딱 지키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을 저점 매수해라. 자, 야간 방송에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 얻어맞고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거래 추세. 이제 고점부터 거래 추세를 뚫어버렸죠. 그죠? 거래 추세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네오이즈 게임이고, 들어가 말어. 다음 목표는, 최소한 다음 목표는 최근에 박스만큼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장중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놓치지 마라. 이거죠. 하나 또 오픈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밖에 없던 시간이 진짜 아쉬운데, 이게 저는 딴 거 몰라도, 시장을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랑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원분들이 쫓아오고 회원분들과 이게 궁합이 맞아야지 수익이 나서 1등, 1, 2등 하는 거잖아요.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돼 있다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좀 더 배우시고요. 또 관심 있으면 참여하셔서 진짜 그런 뭐 ETF의 매매라든가 그런 기법 이런 것들 활용해주면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높은 사람이 카카오로 갔다며? 이거 뭔 얘기야? 높은 사람이 카카오로 갔다고요? 그죠.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카카오톡에 가서. 왜 갔어? 왜 갔냐면, 뭐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해봐요. 나 그게 궁금해요. 카카오에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카카오 이제 그쪽 이제 IT 업계 이제 얘기를 듣고, 애완을 듣고, 또 이제 어려운 거 없니?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게 있는데 카카오 뱅크 오브 월렛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체한다가 50만 원까지밖에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것들이 안 쫓아와요. 뭐 이런 거. 최소한 이게 뭐 제 부지금 받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50만 원밖에 안 되면 뭐 받는 게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도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 월렛이 뱅크 월렛이 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카카오에서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카카오가 어떤 거 위원님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카카오톡 쓰고 계시죠? 카카오톡 쓰고 있고요. 스토리 쓰고 계시죠? 그런 거 안 써요. 안 쓰십니까? 딱지 않아서 안 쓰죠. 뭐 쓰시죠? 카카오 페이지 쓰죠. 카카오 페이지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 뭐 카카오 스타일 아지트 이거 들어는 보셨습니까? 앨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카카오 게임. 쿠키랑 같이 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달려요.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차단하고 해제해버려. 저도 이거 처음 봤네요. 카카오 픽은. 픽은 뭐요? 모르겠어요. 사진인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데 카카오 픽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새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위로 사라졌는데 새로 한 게 카카오 토픽이죠. 깔아보셨나요? 뉴스잖아요. 깔아보셨나요? 안 깔았죠. 저 설치해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이게 오토 오비디언스에서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카카오 페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월렛 이걸 갖고서 이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이제 또 그 O2O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치는 이제 그런 서비스의 이제 기본이 될 거다. 이제 출발점인데 페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뱅크 월렛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50만 원 한도에 대한 쪽을 좀 풀어주게 된다라면 뱅크 월렛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 월렛은 좀 잘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파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옐로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바로 이체를 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이체 서비스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할인 쿠폰을 주고 옐로페이를 결제하면 5% 추가 할인을 해주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드 수수료를 띄어먹느니 내가 그냥 그 카드한테 수수료 주느니 그러니까 통장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인터파크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뱅크 월렛도 만약에 된다라면 상당히 한도만 좀 풀어준다라면은 좀 시장에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다음 카카오가 출발하고 나서 이제 야심차게 출범시킨 뭐 카카오 토픽이나 네. 뭐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 월렛이나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파괴력이 있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제 성공적이라고 좀 보여줬던 거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뮤직까지가 좀 시장에서 뭐 카카오 게임으로 돈을 번 거지만 좀 그 의미가 있는 그동안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그 융합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화학주 어떻게 보세요? 화학주요? 자꾸 이제 보고서는 좋게 나와요. 석유화학이나 정유 이런 게 정화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약간 반등을 시도했잖아요. 네네. 오늘 다시 약합니다. 이거. 오늘 뭐 조선주는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은 오늘 또 아예 5% 6%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 조금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유주나 이런 화학주가 좀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똥통에서 건진 주식이야? 요즘 휘발유 얼마예요? 자기 휘발유 얼마예요? 1,700원대 중반대? 어저께 이제 제 친구 차 타고 가니까 중후반. 여의도나 제일 비싼 데 네. 중에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1790 몇 원이니까 이 친구가 XX 하더라고요. 네. 1710 몇 원인데 여긴 또 뭔 일이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우리 집 앞에 휘발유 비싸구나. 뭐가? 1,778원. 그거 90 몇 원이더라고요. 1710 몇 원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해. 네. 걔한테 욕할 게 어딨어? 자기가 딴 데 그쵸. 갔으면 되지. 네. 그러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많은 비판들을 받잖아요. 네. 지금 1790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장기적으로 휘발유 금방 조사돼요? 휘발유, 우리나라 국내 휘발유 볼 수 있어요? 휘발유 언제 이해 최저인지 아세요? 언제 의회 최저입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다. 한번 혹시 가능한지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미국은요, 갤런입니다, 갤런이요. 네. 1갤런짜리잖아요. 갤런이 3점 몇 리터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3점 몇 리터인데요. 갤런당 얼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달러를 막 넘나들었거든요. 네. 넘나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내려가고요. 지금 보면 3달러 이하를 찍힙니다, 지금요. 네. 3달러 이하 찍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미국에서요, 전체 그런 걸 또 이상한 놈들 있죠. 받고 뭐 계산은 아니라 컴퓨터를 입력 받아서 하겠지만은요. 미국의 주유에서 10%가 지금 2.99, 2.98, 2.97입니다. 네. 그러니까 3달러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원유 가격부터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유회사, 석유화학의 기본, 물론 하이브리드 쪽 말고요. 순수하게 정유나 이런 쪽은요. 결국 마진 장사잖아요. 네. 마진 장사인데 업계에서 좀 똑똑한 애들이란 얘기들이 어렵게 그걸 스프레드란 표현을 씁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렵게 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마진이야, 마진. 마진은 그냥 몇 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비싼 걸 팔아야지 마진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마진을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 파는 놈이랑 100만 원짜리 파는 놈이 다른 거죠. 저는 현대자동차가 한 대당 얼마씩 그 마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BMW 훨씬 많을 거잖아요. 네. BMW가요. 네. 뭐 당연히 객단가가 크니까요. BMW 한 대당 광고비가 140만 원이래요, 대한민국이요. 네, 그만큼 막 쏜다는 얘기죠. 광고비가. 네, 한 대당. 뉴스 얼마 전에 정확히 들었는데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여하튼 마진이 중요한데요. 이게 원유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원유 그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 3달러인데요. 지금 연말까지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40에서 50%까지가 3달러 이하를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래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뚜벅이니까요. 미국은요 2011년 이후 최저입니다 지금요. 네. 이건 뭐 금방 더 찾을 거야. 가스 프라이스는 US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쭉 2011년 이하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실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떨어지면요. 오페크란 놈들 있잖아요. 네. 그죠? 오페크.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이런, 이란 등등 해갖고요. 이란은 가격 분자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오페크라는 거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런 오페크 힘 세잖아요. 네. 11월 26일인가 27일 회의가 있대요, 다음 회의가. 네? 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생산을 줄이면 되잖아요. 예, 안 줄이죠. 생산 줄이면 되잖아요.
절대 안 줄이죠. 근데 하여튼 아예 안 줄이고 모르고 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여갖고, 유가가 그 당시가 고온전에서 바닥일 것이다. 다들 회복할 거라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성근 대표는 벌써, 대세 공대세니까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잖아요. 안 줄일 거라 그러는데요. 그건 저는 몰라요. 저는 의견이 없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얘기는 다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페크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페크 힘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상대적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2015년부로요, 전 세계에서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됩니다. 예전에 저기만 바라보던 애들이 아니에요. 중동만 바라보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 안 됐는데 수출까지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제요. 수출까지? 네,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제가 얘기는요. 최종 결정 안 됐는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멕시코도 많이 있죠. 멕시코도 샌돌이라든가 셀가스 같이 많이 나오죠. 멕시코도 만만치 않게 원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막 프라이스 워. 멋있다. 이거 뭐예요 지금요? 지금 그 1991년도부터. 이거 좀 보여주세요. 휘발유 가격.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을 이제 지수화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대충 비슷한 2011년 이후 최저예요? 2011년 10년도 12월 그쵸? 11년도 이후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10년 12월 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1,700원이라는 얘기야? 네, 그 정도 가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의미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들이 많이 복잡한 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미국 게 맞는데 저는 미국 건 보고 왔어요. 2011년 5월 이후 최저거든요,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올랐네. 우리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퍼센트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않았겠죠, 지금이야. 그래갖고 맨날, 왜냐면 세금의 절대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미국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유주 있잖아요, 정유주. 정유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유주는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애들이잖아, 받아들인 애. 근데 메이저 주가가 좋지 않아요. 메이저가. 왜냐면 먹거리가 작잖아요. 그리고 지금 셰일가스를 파는 놈이랑 기존 메이저랑 다른데 약간 성격이 다른 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정유주랑 이런 애들이 약간 머리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주랑 석유화학이 순수 석유화학이요. 하이브리드 이런 쪽 말고요. 그런 쪽이 지금 머리가 아프다 계속.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유가 전문가들이란 얘기다. 이거 좀 뭐 보여주는 거야? 아니 지금 미국 그 지역별. 그거는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색깔이다. 그 색깔만 봐주세요. 색깔이요? 네. 한번 색깔. 보시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유가 제일 싼 데는요, 텍사스, 당연하겠죠. 텍사스랑 남쪽 있죠. 남쪽 밴드 있잖아요. 미조리 이런 쪽 있죠. 그거 한번 봐주죠. 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빨간 쪽 있죠. 왜? 서부가 제일 비쌉니다. 물가도 제일 비싸고요. 그렇죠. 여기 해안도로 캘리포니아 노는 데 아니야, 이 동네들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간이 캘리포니아 위가 이제 상식적으로 오레건 스테이트입니다. 오레건 스테이트. 그리고 저 위가 워싱턴 스테이트거든요. 왼쪽에 화살표 끝난데. 왼쪽에. 거기가 이제 제일 비쌉니다. 항상이요. 상대적으로 저것도 비싸요. 그 시간당 임금도 비싼 쪽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시간당 임금이 비싼 주가 저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그쪽 거기 워싱턴 스테이트 저 왼쪽에 왼쪽 여기 그게 워싱턴 스테이트예요. 그게 제일 비싸요. 시간당 임금이 그리고 거기가 바로 뭐가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데고요. 캘리포니아 그쪽은 뭐 좀 워낙 잘 아시는 저거가 있는 거죠. 구글이 있는 것, 구글과 테슬라가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고요. 오레건은 중간입니다. 오레건. 그래서 그게 지금 여전히 3달러 중반, 초반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 미조리라는 건 아래 남쪽 있죠. 그 초록색으로 남쪽.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20% 차이 나는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산 꼭대기는 비싸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유가가 이렇게 재미없다. 유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본질 회복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늘 말씀. 다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셰일 오일 때문에. 그러나 샌드오일.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셰일 때문에 계속해서 정유 업종에 대한 쪽이 좀 그 기초화학 이런 쪽도 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중에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11월 4일 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11월? 무슨 대선이 있어요? 중간 투표.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 정유 수출을 본격적으로 허가를 해줄 거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격이 지금 떨어져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출을 하니까 올라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미국 내에서 가격은 좀 오르겠지만 미국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남아 돌아서 지금 수출하는 건데 다른 지역 가격을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제 마진이 개선되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니 그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내 정제 마진이 개선돼서 국내에도 뭐 제품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저는 거기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터 시간인데요. 네. 오늘 보면은요, 앞서도 잠시 제가 멘트를 드렸었는데요. 네. 우리 너무나 어여쁜 장애라 앵커 관련주 한번 찾아보도록 장애라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주. 저는 어저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24시간 전에 이 회사를 들어놓았지 제가 관심주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제 옆에 40살 넘었기 때문에 10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관심주에 넣었던 적이 없어요. 네. 이 회사를요. 어떻게 말하는 순간 M자 얘기할 때 제가 넣었어요. 진짜로. 아직도 코드 번호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저는 그런 걸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모조 에스핀이 뜻이 뭘까? 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모조는 뭐 좋다는 얘기고요. 시계에 좋다는 얘기고요. SP는 나폴레옹의 분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합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요하면서도 치밀하면서도 민첩한 여성상을 나타낸 거. 뭐죠? 이게 딱 장애라님의 이미지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왔더니 우리 이승원 대표가 아침 새벽부터 형님 대연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내가 대연을 얘기해 주세요. 대연인데요. 저는 관심이에요. 올릴지 안 할지 몰라. 다른 거를 떠나서 떨어지면 누구 욕해 이제? 하나대투증권을 욕해 아니죠. 되죠. 헤라님도 뭐라 그래야지. 네. 헤라님 왜 이걸 좋아했을까? 그러면서. 대연의 일단 브랜드를 보겠습니다. 대연 브랜드를 보게 되면 주크. 잠시만요. 혜니님이 여기하고 계시는데 혜니님이 좋아하시네. 키키 40살. 네. 예. 40살 넘었다고 그랬죠. 40살이 간 넘으셨죠. 네, 간 넘었죠. 네, 저는 갓 돌 지났습니다. 계속해서요. 모조 에스핀. 모조 에스핀 브랜드를 한번 볼 텐데요. 조금 더 화면을 올릴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화면을 좀 더 키우는 게 잘 보이려나? 주크. 아마 주크, 모조 에스핀, CC 클럽, 듀엘, 블루페페, 앳플레이인데 이 앳플레이가 이제 신규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 브랜드가 제가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나도 하고 이거 어딨어? 여자 건데. 그래서 성격 이상하네. 왜냐면 이제 저는 쇼핑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난 딱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 한양백화점 시절에서부터 저는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어렸을 때 끌려다녔습니다. 기본 가면 3시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죠, 저는. 그리고 가면은 이제 맘먹고 쇼핑하면 5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 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백화점 가서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나는. 쉬웠어. 심지어 와이프 옷도 골라줘. 이렇게 이거 벗어봐라. 다시 입어봐라. 막 이러면서. 나 딱 싫어하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워낙 받아갖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잠시만 저희가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네. 핵심만 해주세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네. 근데 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시스템 시슬리 뭐 에고이스트 보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가 브랜드입니다. 듀얼도 이제 고가 같은데 그 주요 백화점 내 여성 캐주얼 브랜드별 매출 순위를 보게 됐더니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본점 기준에 10개 브랜드 중에서 3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 상위에. 대형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듀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중고가를 치는 것 같고 주크는 제가 안 좋아하고 CC 컬렉트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여성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모조 에스핀을 봐야 되는데 이 모조 에스핀이 왜 여기 10배 안에 안 들었잖아요. 모조 에스핀이. 매출은 21%래.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중국 내 명품관에 입점이 돼 있는데 판매 가격이 한국 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여성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맞네. 네, 이거는 아무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블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모주 에스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파크 티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확드리면 모주란 말은요. 긍정적 아니면 추진력, 긍정적 추진력이라는 의미이고요. 에스핀은 앞에 조가 붙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조에스핀 있죠. 조에스핀. 조가 양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에스핀이 나폴레옹의 부인 이름이다. 그래서 조가 합쳐서 모조스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이 좋아. 이제 조세핀. 그죠? 조세핀과 이제 모조의 합성어. 조세핀과 모조의 합성어에서 이제 모조 에스핀이 되는 건데 이 모조 에스핀 그러니까 지금 티몰이거든요. 티몰에 들어왔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티몰에 들어왔더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 해서 모조 에스핀 브랜드가 티몰에 이렇게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바형의 가격도 바바형의 바바. 예,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729위안, 992위안 뭐 이렇지 않습니까? 800위안이면 어느 정도야? 근데 지금 할인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위안이면 얼마야? 원가로는 뭐 3,000위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환율로 하면 얼마입니까? 찾아줄게. 네, 3,000위안. 1,000위안이면 얼마죠? 뭐, 딴 거, 나한테 어려운 거 좀 말고, 800위안 기준으로 130달러. 싸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싼 것들은 또 상당히 뭐 4,000위안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가인 거죠. 그래서 이 모조 에스핀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거를, 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관광객 갔을 때 필수 코스. 여성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사든 안 사든 일단 모조 에스핀 가서 옷을 한 번씩 입어보는 거죠. 내가 화장품까지 가봤는데 솔직히 여성 옷 이런 데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안 가봐서 말을 못해. 듣기만 했는데 제가 이번 노는 날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가보는 거로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눈을 보지 않으면 저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의류 심지어 MK 트렌드보다도 자기네들은 최선호주로 대연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대투에서 나온 보고서. MK 트렌드는 안 되지. 왜요? 모자로 이렇게 슉 가는 거 아니야? 모자로. 모자보다는 모조 에스핀이 이름이 좋아. 오케이. 모조 에스핀. 베이직 하우스. 네, 일본에 올려놨죠. MK 트렌드는 8번째로 내려놨다. 8번째로. 8번째. 그래서 이 모조 에스핀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 모멘텀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제대로 보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망고님, 저도 갈 테니까요. 애플망고님도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애플망고님 약속합니다. 애플망고 저는 가본다면 가보는 남자예요. 진짜로요. 그래 가서 대충 봐요. 이 사람들 정말 사나 안 사나. 이런 거는 언제 가보면 되냐면요. 중국 사람이 많은지는요. 딱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 아침에 오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얘네 브랜드 중에 듀엘이 제일 고가거든요. 근데 듀엘도 이제 중국을 진출한다라는 거예요. 앳플레이는 영어로 앳의 플레이더라고. 그래서 아우터 브랜드인데 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연이 한섬보다도 오히려 이제 플레이를 중국 쪽 플레이를 훨씬 잘하지 않나. 한섬이 사실은 중국에 제일 먼저 진출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연 상당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죠. 조이너스가 어디야, 예전에? 조이너스는 경남경 이런 거 아니야? 조이너스, 난 어렸을 때 조이너스. 어렸을 때 그 조이너스 쌍팔년도. 하여튼 모조 에스핀 이름에 꽂혔어. 그리고 헤라님 말을 믿는 거로. 안 되면 헤라님한테 가서 항의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늘 못한 주식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서 증권가의 시각.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오늘 나머지 우리가 특징주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IT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지혜입니다. 채널K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수익률 대회 스타킹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단기 대결도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적응하셨나요?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된 단기 대결 그리고 3주차를 맞이한 중기 대결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결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1위 전문가님께서 공개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휴일이 껴서 수요일까지만 단기 대결이 진행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단기 대결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전문가님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A 전문가님부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전문가님께서는 바이오랜드와 성도 ENG 선택하셨고요. B 전문가님은 대봉 LS 그리고 NHN 엔터주 선택하셨습니다. C 전문가님은 SK텔레콤 통신주 선택하셨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한국전력 선택하셨습니다. D 전문가님께서는 SK와 KTNG, 마지막으로 E 전문가님께서는 화인베스틸과 넥슨GT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단기 대결의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전문가님께서 바이오랜드와 성도 ENG로 현재 전체 수익률 6.24%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2위 하고 계십니다. B 전문가님께서는 대봉 LS와 NHN 엔터주로 2.67% 전체 수익률로 5위를 하고 계시고요. C 전문가님은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모두 다 0%대 수익 내면서 전체 1.08% 나타나고 있습니다. D 전문가님은 SK와 KTNG인데요. SK로 3.47% 높게 내면서 전체 수익률 4.46%입니다. 마지막으로 E 전문가님인데요. 화인베스틸과 넥슨GT, 넥슨GT가 7.24%로 굉장히 높게 최고 수익률을 달성해서 전체 수익률 8.04%로 1위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단기 대결 알아봤고요. 다음은 중기 대결도 확인해 봐야겠죠. 3주째 진행 중인 중기 대결 현재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의 전문가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1위, 2위,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B 전문가님이십니다. 7.56% 굉장히 높은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계신데요. 어제보다도 그래도 소폭 올랐네요. 2위는 F 전문가님이십니다. 역시 조금 오르셨는데요. 현재 4.44% 누적 수익 보고 계십니다. 3위는 D 전문가님이신데요. 어제는 좀 0%대 수익을 내고 계셨는데 현재는 조금 장이 어지러워서 그런지 손실 보고 계십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 5위, 6위, E 전문가님, C 전문가님, 그리고 A 전문가님 순위인데요. 현재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익 보고 계신 1위, 2위 전문가님들의 현재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 전문가님께서 현재 넥슨GT와 모다 정보통신 두 종목 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계신데요. 넥슨GT 게임주가 요즘 좀 강하죠. 3.96% 수익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2위 하신 F 전문가님입니다. CT C바이오와 심텍 그리고 KG ETS 운영하고 계신데요. 심텍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12.25% 수익 내시면서 높은 수익 챙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이슈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 전문가님, 1위 하신 B 전문가님께서 모다 정보통신을 비중 46%로 매수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중에 높은 수익 내고 계신 전문가님 알아봐야겠죠. 심텍으로 F 전문가님께서 5.18% 높은 수익 내시면서 투자 명예의 전당 1위에 등극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통신기기 전문업체 지금 좀 강세 보이면서 1위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오전 스타킹, 단기 대결과 중기 대결 수익 현황 지금 중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안 드신 분들 있다면은 기운 내셔서 점심 대한민국 밥심으로 오후 장에도 더욱더 활기차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 시황 그리고 오후에 뒤늦은 스타킹 중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채널K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종목에 대한 다양한 얘기에 우리가 좀 짧게 한번 쳐나가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있잖아요.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뭐 대연도 대연이지만요. 저는 어저께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참 대북 관련주 오늘 어때요? 현대 이런 것들. 현대상선만 강하고요. 현대상선은 강한데요. 나머지 잡주들. 나머지는 다 지금 LLA 하고 있습니다. 현대 LE도 지금 약한 모습이고 현대 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도 뭐 강보합권. 근데 왜냐하면 현대 로템 있잖아요. 네네. 현대 로템을 저는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현대 로템을 된다 안 될 떠나서 저는 이제 이학영이는 대북 관련주에서는 딱 하나를 보는데 저걸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렸는데요. 현대 로템 오늘 또 레포트가 또 이상한 애들이 또 25페이지짜리 나왔답니다. 네, LIG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 우리 얘기를 듣고 25페이지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어떻게 25페이지를 써야 하루에. 저 얘기는 기껏 5분밖에 안 했는데 25페이지를 걔가 썼다 그러면 그 친구가 썼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뻥튀기의 대단한 능력인데요. 딴 걸 떠나서 그 친구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현대로템에 대해서 그 층을 뭐라고 하는지 딱 핵심 포인트만 몇 개 잡아주세요. 뭐 일단은 겨울 재운행을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얘기 맞죠. 수주 증가입니다. 수주 증가. 그러니까 이제 파워팩, 그러니까 그 K2 전차 수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주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비교한 거죠. 뭐 지금 뭐 지멘스, 알스톰 뭐 이런 데하고 이제 비교를 쭉 해놓은 거고. 왜 이렇게 수주가 증가하느냐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K2 파워팩, K2 전차 양산을 이제 롯데에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철도 사업부 쪽에서 증설을 하는데 4분기 중에 해외 공장 증설로 인한 수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현기차의 멕시코 충칭 허베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대로템은 이게 재미가 없는 주식이에요, 솔직히. 재미가 없죠. 작년 10월 31일인가 제가 여기 와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만들어 봤을 때 그날 상한가 들어가서 아주 그냥 개꼬락시 됐어요, 이게. 네네. 근데 현대로템 저는 하여튼 단기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북 관련되면 북한이가 뭐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면 하나를 딱 꽂히면 전 이거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SOC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그보단 지금 현 정부에서 매번 얘기하는 아시아 이니셔티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중국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역학관계 또 중국과 친해지는 것을 약간 견제하는 미국. 요번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전 주식이랑 상관없는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한국 드라마 볼 때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딴 걸 연구하잖아요. 네. 언제라도 써먹을까 해서. 이거 뭐 시청자 이런 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 그런 것들 있잖아요. ADB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아시안 쪽으로 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중국이 주도해서 개발은행을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그래갖고, 네. 지난번에 시진핑 왔을 때도 한 이슈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회의하면서도 한번, 뭐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 했어요. 서로 웃으면서.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요? 안 하죠. 왜냐면은 그 투표권을 안 주고 중국만 혼자 단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 최고 디테일이 약하네?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요. 네. 그거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각국 정부의 GDP만큼의 그 지분이 들어가잖아요. 네. 당연히 중국이 1등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일본과 더불어서 3위인 정도 돼요, 지분이요. 네. 그 합의해서 중국이 준 지분이요. 네. 너희 돈 내고 너희 몫을 내라. 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게 들어가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저는 또 딴 데서 얼핏 업계에서 들었는데요. 네. 건설회사가 엄청 노렸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각국의 SOC하는 돈을 또 꽂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따먹을 돈이 생기잖아요. 네.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네. 이해되죠? 네네. 이해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미국의 유력한 사람이 제동을 했어요. 네. 에? 야, 너희 네. 발 빼라 그랬어요. 아예 그때도 백악관에서 하지 말라고 코멘트를 했었어요. 그래, 발 빼라 그런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멈출 때 지금 중단됐대요. 그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대신에 언제라도 쉽게 얘기해 이거죠. 우리를 보면 BW야, 뭐 CB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 네네.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남북이나 관계되면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돈을 주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봐. 뭐? 중국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투표권 이게 제일 가장 큰 이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보기 오늘 어제 뉴스 나왔네. 납입자 부분의 50%를 대기로 한 중국은 여전히 지분에 비례한 차등 투표권을 주장하여. 차등 투표 당연하지. 지분만큼 주자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건설회사들이 엄청 기다렸다는 얘기야, 지금요. 근데 이게 안 돼가면 아시안 쪽에서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업자는 지금 짜증내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어깨 사람이 들었어요.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좋죠. 건설회사는. 돈은 남이 되고 나는 사업할 때, 왜냐면 파이낸싱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업만 하면 돈은 누가 오죠? 아시아 투자, 인프라 이런 데서 돈 주니까. 돈주도 주고 사업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데 그게 지금 어렵다 그런 얘기.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약간 이제 딱 건드린 거죠. 미국에서는 야 지금 너희가 지금 그거 할 때니
그거 할 때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하나 뭐 주식이랑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들 무시하지만은요. 그게 일단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이해하면 또 곤란한데요. 이성훈 대표. 네. 오늘 또 훅 올라가는 주식했는데요. 이 얘기하면 또 이성훈 대표가 싫어합니다. 토비스? 네? 토비스? 어떻게 알았어? 토비스 훅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토비스야 뭐 좋잖아요.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토비스 얘기할 때마다 뭐 되겠어요 했던 사람 누구야? 물론 토비스를 이승원 대표가 먼저 저한테 알려준 사람은 알려준 사람은 제가 인정하지만요. 그 다음에 수많게 네. 얘기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야? 아 형님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영문에서요. 네. 영문에서요. 네. 시청자들 다 같이 보세요. 영문에서 토비스로 올라가면 왜 올라갔나 하고 뉴스를 찾아보잖아요. 네.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그 화면을 잡아주세요. 아예. 토비스? 네. 네. 화면 잡아줘. 같이 봐. 네. 혼자 보지 말고. 네. 시청자 같이 봐주세요. 영문에 토비스 들어가세요.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주세요. 뭐가 떠 있어요? 뉴스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뉴스. 뉴스? 응. 그건 뭐야? 아 여기 딱 한 종목 청취하기.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쵸. 누가 만들었어? 이승원 대표가 만들었잖아요. 네네. 나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 누가 얘기했어? 아 어제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네. 네. 야 이거 잘 나왔어. 이거 다 토비스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네. 제대로. 네. 야. 네. 이 정도 하면요. 이승원 대표는 왜 이승원 대표가 두 개나 주셨지? 영어무역과 YG엔터? 나 하나밖에 안 했는데? 다 올라갔으니까 생큐지. 네. 올라갔잖아. 오늘 YG에도 올라가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저는 겸손하니까라서 말은 안 하겠지만은요. 네. 우리 키움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승원님한테 정말 감사 인사드려야 돼요. 왜요? 이승원님이 저한테 토비스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 감사 인사 필요 없고요. 돈을 주면 됩니다. 500원을 넣으세요. 500원? 예.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00번 해갖고 우리가 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불이웃돕기. 기분 좋으면 100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저희는 돈 안 받으니까요. 네. 100원치라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요. 그거 좋겠다. 그거 좋네. 갑자기 좋네. 그래서 종목 기분 좋다 하면은 계속해서 누적해갖고 불이웃 돕는 거. 1,000원, 10,000원 하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500원. 500원 코인 하나 이렇게 하고. 코인 하나 500원. 500코인. 네. 그렇게 해갖고 500원 정도. 500원 부담스러운가? 아프리카 TV랑 같이 해볼까, 한번? 그럴까? 우리는 100원만 받죠. 100원 받고 해갖고 우리는 늘 그렇지만 전액 우리는 기부할 테니까요. 네. 전액 기부해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토비스까지 얘기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중요한 건 토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왜 지금 관심이 계속 들어와 있고 그거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재원은 확보. 복지다 이거예요. 복지. 네, 복지를 늘려야 되는 수요가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원이 부족하고 그걸 늘려야 된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다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면은요. 룰렛의 룰이 안 바뀐단 말이죠. 룰렛을 아무리 해도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블랙잭 하시겠지만 블랙잭의 룰이 안 바뀌어요. 바카라들 하시잖아요. 룰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포카 룰이 안 바뀐단 말이죠.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새로운 걸 먹고 들어가면서 슬롯 머신의 기계만이 바뀔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슬롯 머신 관련된 것들이 올해 많이 또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브랜드 새로운 상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가 매드맨 미친 사람들 미치도록 하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미치도록 해라. 미치도록 매드맨이라는 브랜드 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더우만 그 예전에 그 원더우만 여자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네? 원더우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할머니 된 사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은 그 빤스를 밖으로 입는 애들 아니야? 바지 밖으로. 딴소리 하지. 원더우만의 취향들이 독특해서. 네.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십시오. 힘을 쭉 빼는 이 아저씨. 하여튼 이성원 대표가 힘을 빼게 하는 건요. 네. 이걸로 하면은요. 지금 거의 청와대 가도 돼. 힘 빼게 하는 거. 슈퍼맨도 대통령 그걸 뽑는다? 자기의 1등이다. 옛날에 재밌는 린다 카타. 왜 팬티를 바켓에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안에다 입었는데 타이즈만 입었는데 슈퍼맨이 출동하다가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응가를 해야 되는데 응가를 못 해갖고 그 타이즈에다 구멍을 낸 다음에 팬티를 바깥으로 입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끝났어요? 네. 돈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겠고요. 네. 요즘 브랜드냐 OEM이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냐 OEM이 좋으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여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 브랜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영업무역은 자체 영업 브랜드가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체는 해외 브랜드를 하는 OEM을 주로 하는 거죠. 한세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세시럽도 다 해외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게 살아남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EM 업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체 브랜드가 없죠. 그러니까 아모레는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에서 핵심은 뭐냐면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의류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미지를 여성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이제 그래 브랜드력에 의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오페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이제 송혜교에 이제 그 바람이 분다. 그때 이제 그 풀 클로즈업이 되는데 이 백옥 같은 피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오페 선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오페 브랜드가 확 그렇게 그 붐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킬러 타이틀인 그 에어 쿠션까지 이제 붙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죠. 네. 장기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옷도 있고 화장품도 약간 다르죠.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시장만 보면은요. 네. 미국 선진국 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요. 브랜드가 새롭게 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저런 건데요. 아주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거리다. 네. 먹거리다.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를 만든다. 네. 핫도그이다. 이런 거는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메이저 상품들 있죠. 메이저 상품이라는 건 뭐 자동차다. 그리고 무슨 뭐 의류다. 네. 의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다.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뭐랄까요? 새롭게 나서 갖고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가는 것들은 지금 자체적인 브랜드보다는 유명 브랜드랑 같이 일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필라란 걸 한국 사람이 산 거죠. 윤혜자라는 사람이 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기를 보고 선진국을 본다 그러면 영원이나 한세가 낫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있겠지만 한류 브랜드 텔레비 보고 지금 다 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고하게 중국만 보면 브랜드를 확고하게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은 분야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냐 코스맥스냐 하면은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기적인 증가율, 성장성 이렇게 본다면 약간 까이까이해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코스맥스의 기술력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코스맥스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못 만들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솔직히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좀 힘들더라도 아모레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얘기죠. 앞서 마시는 거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요즘 보면 텀블럼이라고 아시죠? 네. 그 뭐예요, 그게? 그 컵. 네. 네. 컵들 이제 네. 갖고 다니는 여자분들. 네, 텀블러. 텀블러도 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맨날 텀블러 이런 거 갖고 다니는 보여줘 세트 있잖아요. 요즘 미국에서의 건강미 이런 거에 나타나는 거는 텀블러가 아닙니다, 지금요. 뭔지 아세요? 물? 아니요. 건강 주스가 들어가고요. 건강 주스. 해독 주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해독.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엄청 까는 주스 나오는데 건강 주스랑 요가 매트입니다. 요가 매트. 요가 매트. 네, 요가 매트 엄청 젊은 여자들 갖고 다니는 게 많아요. 저녁 때도 보면요. 예. 그 이제 건강의 상징인데요. 건강 주스 예를 들어서 건강 주스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브랜드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갑자기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도 뭔가 건강 주스 하는 뭐 기똥차게 만들면 스타벅스에 납품되면 끝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도 스타벅스에 건강 주스, 초록색, 빨간색 주스, 그냥 과일 주스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 뭐 녹색 주스 있죠. 과즙, 네. 우리나라 뭐 야채 주스 별로 없거든요. 네. 아예 스타벅스가 그런 분들을 막 인수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매장별로 한 20에서 40%까지가 그게 아니라 건강 주스가 팔려요. 스타벅스에서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새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에볼루션 프레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스타벅스에서 뭐 인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키워낼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장관님 말씀하신 미국의 지금 트렌드는 커피잔이 아닌데 커피에 달군 텀블러가 아니라 색깔이 보이는 초록색이나 빨간색 주스랑 요가 매트예요. 대한민국에 요가 매트 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없죠. 네.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가 매트가 다 그 요가장 요가 그 하는 데 가면 다 있잖아요.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는 한요가지, 한요가. 몰라. 근데 하여튼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브랜드보다는 미국을 경기를 보면 브랜드를 그냥 쫓아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뭐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종목 한두 개만 좀. 아니, 그 하나 이제 이슈 네. 조금 이제 매크로 변수 하나만 좀 볼 텐데 어제 이제 그 FOMC에서 발표했던 새로운 지표를 하나 지네가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뭐야, 그게? 뭐냐면은 레이버 마켓 컨디션스 인덱스라고 해갖고 19개의 고용 통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요 흐름이나 우리 코스피나 비슷해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나 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질적인 개선에 대한 쪽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금리를 인상이 뭐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호들갑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고용의 질적인 상황이 지금 이제 4개월 만에 9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턴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계속 안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얄런이 계속해서 야 고용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 이런 거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 19개 그 고용 지표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LMCI, 이 지표를 좀 봐야지만 될 텐데, 지금 봐서는 금리 인상은 언감생심 의미도 없고,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2007년도 이후에 4.4래요. 4.4인데, 최소한 평균치 넘어서고, 상단부에는 도달해야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대세 하락, 뭐 지금 뭐 슈퍼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쪽은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네. 여전히 연습하는 과정, 페드가 시장에 적응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락에 대한 쪽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는 추가 하락을 할 것 같아 시장이? 참 뭐 쉽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요. 팟빵 게시판 좀 바로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겠는데 닭은 닭장은 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지난주에 쓰셨는데요. 제가 쭉 못 봤는데. 지방에 살아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두 분 통해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저를 포함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주변에 후광통 물어보면 태반이 알지 못할 겁니다. 맞아요. 저 주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증권사도 잘 몰라요. 증권사도 모릅니다. 이재석 전문가님만 알아. 예. 또 모셔야 되는데 저도 이학영님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니 관심 가지게 되었고요. 새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거대함을 느끼게 된 것도 두 분 덕분입니다. 그랬는데요. 두 분 덕분이면 뭐예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돈 버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겠고요. 홍희장군 의원님도 계속 또 좋은 얘기도 한번 주셨어요. 텔레그램까지 얘기하고 최근에 이슈까지 정말 좀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두 남자쇼 딱한 종목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팟캐스트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꼭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에 올라가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카카오 페이지 업로드가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그냥 자동방으로 여러분들이 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는 거 다 좋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까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기 혹시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주시면 좀 좋고요. 혹시 질문사항 특정 종목보다는 전반적인 종목군이라든가 이슈에 관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한
모르면 못하지만요. 아는 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